안녕하십니까. 북한 택리지 이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경남도 홍원군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함경남도 홍원군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원군은 이제 지금 현재 그 구글 위성지도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 동해안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여기 그 구글 위성지도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이 홍원이 여기가 있으면은 이제 이쪽에 함흥이 여기가 있고, 이쪽에 이제 북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단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홍원은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산도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변가에 있고, 또 들도 좀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이제 그 홍원군의 읍면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요게 지금 함경남도의 그 자연 지도인데요. 여기 이제 홍원이 위치가 되고 있으면은 아래쪽에 이제 그 함흥하고 흥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이제 그 북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이제 그 신포시라고 중간에 그 신포시가 하나 이제 생겼고요. 또 흥남하고 홍원, 함흥하고 홍원 사이에 낙원이라는 그런 그 군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홍원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요, 이제 그 바닷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거두봉 산줄기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관령 산줄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산줄기 사이에 한쪽에는 그 동대천이 흐르고 있고요, 또 한쪽에는 이제 서대천이 흐르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 자연 경계는 비교적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개념화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그 군을 보게 되면요, 이 왼쪽에는 이제 그 함주군이 있고, 그 위에는 이제 신흥군이 있고, 또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북청군이 있고, 그렇게 이제 둘러싸여 있었는데요. 이름 육계면이었습니다. 해방 당시에. 홍원읍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삼호면, 운항면, 경원면, 용원면, 용포면, 보현면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전반적인 그 특징은 지금 해안선을 따라서 철도가 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함관령에서 이쪽으로 이제 그 북청으로 가는 그런 큰 길이 나 있었습니다. 요것은 조금 확대된 사진이 되겠는데요. 이제 평나선, 지금 이제 일제시대 때는 함경선이었는데, 이제 평나선, 평양에서 이제 나주 선봉까지 가는 철로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 옛날에 해방 당시에 이제 3호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홍원이 여기 있었고, 여기 이제 홍원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경포, 그 다음에 뭐 중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신포로 이렇게 나가는 철로가 나 있었고요. 또 예로부터 유명한 관문이 있었는데, 이제 함관령이라고 있어가지고 함흥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길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홍원에서 보게 되면요, 그 앞에 전진이라는 그런 일단 항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해변의 해안으로 통하는 관문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전진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호 쪽에도 조그만 항구가 있었고요. 면 소재지를 보게 되면요, 3호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신흥리 이렇게 면 소재가 되어 있고, 운항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양리가 이제 면 소재지고요. 홍원읍 같은 경우에는 신흥리가 읍 소재지가 되었습니다. 경운면 같은 경우는 이제 동포리가 되겠고요. 용원면은 춘동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해안가 중심으로 주요 도시가 이제 발달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좀 특징은 여기 팔봉을 기점으로 해서요, 요렇게 이제 산줄기가 내려와 가지고요,
여기 보면 구절봉, 용화산, 묵방산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경계를 역할을 해왔습니다. 용포명루 같은 경우도 바다를 임하지 않은 그런 면이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소재지는 서폴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 소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현면의 면소재지는 어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홍원읍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학드봉이라고 해서 마을의 진산 역할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함관령이 이제 관문을 역할을 했다고 그러면은, 이 오른쪽에서는요, 여기 이제 대문령이라고 하는 곳, 그런 쪽이 이제 황가라산과 더불어서 하나의 관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재 북한의 홍원군의 지도가 되겠는데요. 옛날 해방 당시하고 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이쪽 동대천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신포시가 이제 생기면서 조금 잠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 아래쪽엔 낙원군 해가지고 옛날에 삼호면 지역이 또 이렇게 낙원군에 흡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함흥시, 그다음 신흥군, 그 다음에 북천군 해고 새로 생긴 덕성군 해가지고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제 해변가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발달된 거는 이제 해방 당시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자연지도로 살펴봤듯이 거두봉 산줄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관령 산줄기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지형상의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북한 지명으로 뭐 팔봉이니 파리봉, 거두봉 이렇게 해서 이제 지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팔봉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위성지도 같은데 검색을 해보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구글에 이제 팔봉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여기 표기가 돼서 나오고요. 확대해 보게 되면 이제 잘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한 지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글 위성 지도가 아무래도 현재 북한의 지명을 위주로 해서 만들어졌으니까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검색이 돼서 구글 지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위치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현재 함경남도 행정 지도인데요. 함흥시, 단천시, 신포시, 흥남시 이렇게 시가 네 군데가 있고, 북한 향토, 조선 향토 대백과예요. 나머지 고원군에서부터 이제 홍원군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것은 물론 여기서 이제 해방 당시에서 분리가 돼서 새로운 군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요건 이제 과거책이라서 그런데, 흥남시 같은 경우는 함경남도에서 함흥시에 하고 합병이 됐다가 독립했다, 그런 일을 아주 되풀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위키백과 같은 경우에는 흥남시라고 되어 있지 않고 흥남구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5년에 함흥시에 다시 흡수되어 흥남구역으로 환원되었다, 이런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시는 하나 이제 줄었다고 봐야 되겠죠. 북한의 조선 향토 대백과에서는 거두봉 산줄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중부 지역의 북서 남동 방향으로 뻗어 있는 산줄기, 함경남도 신흥군과 덕성군, 양강도 김영권 군의 경계에 솟은 해발 1921m 배제산에서 함경남도 신포시에 해발 540m 복계봉이 뻗어 있다. 길이 60km, 해발 평균 1020m이다. 주요 봉우리는 천산대봉, 팔봉, 파리봉, 늪덕산, 거두봉 등이다. 거의 1000m 이상의 급의 산줄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관령 산줄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도 홍원군, 덕성군, 신흥군의 경계에 있는 바리봉에서 시작되어 함흥시와 흥남시 사이에 있는 가칠봉까지 뻗어 있는 산줄기, 신흥군과 홍원군, 락원군과 함흥시의 자연 경계를 이루면서 뻗어 있다,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도는 우리나라 교통 운수 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철도 운수는 도의 교통 운수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도에는 평라선 철도와 일부 강원선 철도가 있으며 여기서 갈라져 여러 공업지대들과 탄광, 광산지대를 연결하는 지선이 부설되어 있다. 주요 철길은 평라선, 금골선, 허천선, 장진선, 신흥선, 덕성선 등이며 그 연장 길이는 약 1370km이다. 평라선은 동해안의 공업, 농업, 수산업 지구들을 연결하는 도 내의 기본 간선 철도로서 평안남도와 함경북도와의 연계를 실현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되고 있다. 이 철도로는 통나무, 광석, 수산물, 비료, 화학공업 제품, 건제품, 기계, 무연탄, 농산물, 소금 등이 수송된다. 그리고 또 그 밖에 도로 교통망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경남도에서는 그 철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북한의 그 행정 지도가 되겠는데요. 홍원을 중심으로 해서 낙원하고 신포가 이제 새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덕성이 생겼고 북청은 좀 축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신흥, 그 다음에 함주 같은 경우는 해방 당시보다 이제 축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신흥하고 또 함주에 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것은 지금 현재 그 대동여 지도에서 나오는 홍원 주변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여기 이제 홍원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그 한관역이 여기 있고요. 홍원은 홍궁, 홍원으로 불리다 조선 태조 때부터 지금의 이름으로 불렸다. 대동 지지에 읍성 둘레가 861 보이며 동쪽과 남쪽에 두 문이 있고 우물이 둘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 동문과 남문의 문루 그리고 읍창의 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남쪽의 문안과 천곳은 홍원을 지나는 나그네들이 한 번쯤 들르던 해안의 명승지다. 특산물은 초서피, 노랑가슴, 담비가죽이었다. 문암하고 천곳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함관령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함흥과 홍원을 잇는 함관령은 동북쪽에서 함흥으로 들어오는 관문이라는 뜻이다. 함경도의 천령, 마천령 등과 함께 동북 방어의 요새였다. 고려 공민왕 때 이성계는 동북면 병마사로서 원나라 장수인 나하초와 함흥편 대회전을 벌일 때 한관령 등지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요것은 제가 헌책방에서 구입한 홍원 군지가 되겠습니다. 요 책은 표기가 1992년에 표기가 발간이 된 건데요. 그 전에 발간됐던 것을 다시 이제 조금 편집해서 다시 낸 것 같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내 고향 홍원이라는 그 노래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박경종 작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아동 문학가로서 그 홍원군 출신이셨어요. 명태내음 풍겨오던 전진 바다야. 그러니까 이제 홍원과 앞바다를 이제 그 항구가 전진항이라고 그랬죠. 학두봉에 품에 안긴 내 고향 홍원 넓은 들에 이런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위성 지도를 보게 되면은 학두봉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좀 확대를 해보게 되면은 이 홍원에 여기 이제 빼곡하게 위성 지도로 여기 도해지가 보이는데 그 바로 뒷산이 학두봉이라는 거죠. 요것은 그 1971년 작품으로서 홍원군 출신 도상봉 화백께서 그 홍원 송도를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홍원읍의 모습이고요, 전진항의 모습이고 이렇게 화보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삼호읍 그 아래쪽에 있는 그 항구이겠네요. 김태 화백께서 그림이 있는데 이분은 그 이제 그 홍원군 출신으로서 서울대 미대를 졸업하신 그런 화가이시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 1930년대 홍원군의 모습인데요. 당시에 그 여성들은 다 이제 머리에 이제 쓴 것이 있었는데 쓰개라고 했다고 합니다. 일제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그 지금 현재 그 탈북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그 왜소한 체구가 많은데 아마도 그 영양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일제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그 함경도나 평안도 사람들이 키가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그 위키백과 환경도 항목에서 이제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일제시대 때 그 신장을 재본 거 데이터가 있는데 1930년대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수준은 함경남도가 166.22cm, 한복이 166.8cm로 함경도 사람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한국에서 키가 가장 작았던 곳은 충청남도하고 전라북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역도산, 프로레슬러 역도산 본명이 김신락인데 함경남도 홍은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여진족하고 이쪽 그 혼혈이 돼서 그런지 그 이쪽 분들이 워낙 체구가 컸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의식주로 제대로 해결 못하는 극단적인 가난한 나라만 아니었다면 북한 남성의 평균 신장은 175에서 176cm에 달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그 남한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원래 그 뼈대가 컸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원에서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 일제시대 때 그 조선어학회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발단이 된 게 홍원입니다. 그래서 그 일석 이승 선생님의 자서전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보게 되면 그 당시 그 홍원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서울에서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홍원을 지나가는 그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원산을 지나고 영흥을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더니 함흥에 도착하자 이극로, 권승옥, 정인승 등 3명이 끌려 내렸다. 우리는 그대로 남았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기차가 전진 정거장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홍원이 우리의 종점임을 알게 되었다. 조선어학계 사건은 참으로 우연하고 사소한 데서 발단이 되었다. 1942년 한여름 어느 날 함경남도 홍원읍의 전진 정거장 대합실에서 홍원서 고등계 형사 후카자와라는 자가 한국인 청년 한 사람을 불신 검문했다. 자네 어디서 온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 힘을 짜내 전쟁을 수행해가는 마당에 이 청년은 국방복 대신 한복 차림으로 머리에 기름을 발라 멋지게 빗어 넘겼으니 무슨 분자로 보였던 것이다. 홍원읍에 사는 박병엽이요. 청년은 퉁명스레 대답했다. 홍원 유경학원의 설립자요 어업조합장의 아들인 박병엽은 메이지 대학 상과를 졸업한 지식청년이었고 반일 감정 또한 강했다. 지장일이라는 친구를 마중 나왔다는 말에도 형사는 쉽사리 물러서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조선어학회 사건이 이제 발단이 된 것인데 거기가 이제 원래 이제 홍원이었다는 거죠. 관련 내용은 브로그에 모두 자세하게 옮겨놨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970년대 발간된 향인지에서는 홍원군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경선이 함흥에서부터 해안선을 따라 북청에 이르는 중간 지점 전진역으로 불리던 곳이 홍원이었다. 산악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동남으로 연해 있는 해안 일대는 아름다운 경치로 이름이 났으며 또 근해에는 명태, 정어리 등 각종 수산물이 무진장으로 나오고 있어 동해안 제1의 어장으로 꼽힌다. 해산물 중에서도 소위 청진태라는 북어는 대부분이 홍원을 중심으로 생산되던 것이다. 삼한사원의 기후가 정확한 곳이 홍원지방이다. 명태가 겨울철 기후에 따라 적당히 얼었다 녹았다 함으로써 품질 좋은 북어가 된다는 것이다. 홍원 사람들에게는 참새라는 별명이 붙어있다. 사람들이 약아서 말이 많으며 빠지기를 잘한다는 얘기란다. 그러나 이곳 역시 일찍이 귀양살이 온 명사들이 많았고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여 개화가 빨랐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 일본 등지에 유학생이 많았고 문화 수준이 높았던 곳이다. 민족 사상이 두터워 항일운동은 치열했다. 3.1운동 때 일본 유학생 대표로 선언문에 서명을 했던 최파룡이 이곳 사람이며 서울역에서
조선 총독으로 부임하는 제등에게 폭탄을 던진 강호규나 안중근을 도와 하르빈역에서 의거한 차도선 등이 모두 홍원의 항일투사이다. 또 이 고을에는 옛날에 호미쇠라는 이름난 장사가 있었단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던 프로레슬러 역도산이 이곳에서 출생했다는 것은 그 장사의 인맥을 계승한 것이라는 향민들의 얘기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지금 그 홍원 군지에 소개된 그 홍원 약도인데요. 자세하게 그 한문 명칭하고 고유 그 지명이 표기가 되어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조선향토대백과에서는 홍원군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홍원은 크고 넓은 평야라는 뜻으로서 이 고장의 지대적 특성을 반영하여 홍원군이라 하였다. 고려 전에는 홍긍이라 하였고 고려 시기에는 홍원이라 하였다. 그 유래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한자를 풀이해보면 크게 즐기다, 크게 착하다, 크게 좋다는 뜻으로 되어 평야가 크고 넓은 살기 좋은 고장이라는 지대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은 이름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각 읍면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원읍. 홍원읍은 군 행정, 교육 및 금융의 중심지로서 각종 관공서, 학교 및 조합기관 등이 있다. 또 지방교통의 요지로서 홍원역은 함경선의 열차의 물과 연료의 중간 공급처이다. 서대천 유역은 비옥하여 쌀이 주산지이고 기타 경작지에서는 조, 수수, 콩팥 등의 곡물이 생산된다. 근해에는 어족이 풍부하며 특히 전진의 건명태와 명란젓은 전국에서 으뜸이다. 읍내 상업지역에서는 곡물과 수산물, 일용품 등의 유통이 활발하며 어시장, 우시장이 있어 5일마다 정기적으로 장이 선다. 홍원읍은 예로부터 경관이 수려한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해안의 송도와 옥성동은 손꼽히는 명승지이며 해수욕장이다. 홍원 송도는 1940년경 함경남도 8경승지 중 제1위를 차지한 바 있는 명경승지이다. 민속놀이로는 음력 5월 5일 단오날에 옥성동에서 그네뛰기 대회와 음력 7월 7일 칠성날에 향교 옆 노성 그늘의 씨름장에서 전국 씨름대회가 있어 이때는 전 읍민의 축제일이었다. 또 음력 초일에는 사자놀이를 즐겼다. 삼우면은 산림과 농업, 수산업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로 수산업이 발달한 동해의 어항이다. 토질은 기름진 곳과 토박한 곳이 반반이며 밭이 많고 노는 적으며 삼호 시내는 팔계리로서 어업을 위주로 하고 있다. 명소로는 봉수산이 있고 시내 어항 끝에 방파제가 있으며 이곳부터 북쪽으로 15리 떨어진 곳에는 백사장이 나타난다. 이곳을 두루미라고 하는데 해수욕장을 겸한 소어항이다. 두루미에서 동쪽 산을 넘으면 또 하나의 소어항이 있다. 이것을 물맞이, 일명 송장허리라고 하는데 해수욕 후에 민물로 몸을 씻는다고 해서이다. 송장허리는 봉수산 동쪽에 있는 작은 섬들이 수십 개가 있는데 이 섬들이 마치 죽은 송장이 누워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이다. 육지에서 약 10리 되는 곳에 장구섬이 있는데 장구섬에서 북쪽 500m 지점에 작은 섬들이 있다. 그 섬들을 각시바위라고 하며 송장허리를 남쪽으로 돌아가면 무게리에서 백사장이 있는데 모래를 밟으면 삑삑하고 소리를 내는 신기한 모래로 유명하다. 삼호면이란 3개소의 어항을 일컬어 지은 것이라고 한다. 경운면은 읍에서 동북쪽으로 회항골 고개를 넘으면 사랑산의 바다에 연하는 곳 해월정에서 창파 동해를 눈 아래 두고 멀리 북쪽에 높이 솟은 산이 용화산이다. 이곳에서부터 동북쪽 해안선을 따라 그 내륙이 경운면이다. 본군의 조산인 묘양산,
줄기가 남진하면서 군을 동서로 갈라놓고 용화산에서 다시 뭉쳐 동쪽의 묵방산과 황계산을 등지고 서남에서 사랑산을 돌아 아름다운 여신 해신을 품속에 안고 사랑을 속삭이면서 바다의 둥둥둥 성과 바위들이 바삐 숨쉬는 곳이 경포항이다. 이러한 지세를 풍수지리설에서 명당 자리가 있는 곳이라 하며 지형적으로 홍원군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농토는 좋은 데와 굳은 데가 반반이며 밭이 많고 노는 적다. 면면의 태반이 농업이며 산물은 조, 수수, 콩, 감자, 쌀 등이며 조례의 배추, 무 등은 품질이 우수하다. 송영리는 군의 3대 어항으로서 수산물이 생산된다. 황계산, 석회는 그 매장량이 많아서 흥남 공장의 카바이트 생산의 주 원료이기도 하다. 용운면은 지형적으로 경운면, 용포면, 북천군 신포읍과 면계를 이루는 해발 1682m인 팔봉산 줄기 흑방산을 배경으로 읍에서 동쪽으로 약 12km 지점의 해안에 위치하고 기대봉, 황계산, 조계산 등이 있는 분지형의 고장이다. 하천은 팔봉산에서 시작하여 동해로 흐르는 동대천이 있으며 하류에 용원 평야를 이루고 있어 이곳에서 생산되는 쌀조, 감자, 피, 기장 등과 포항, 중오리 또는 개메기의 무, 배추, 마늘은 국내에서도 그 질이 으뜸이며 일품이다. 동북쪽에 위치한 기대봉은 옛날 나라에 애경사가 있었을 때 깃발을 달아 그 사실을 알렸다고 하며 이 기대봉 기슭에 위치한 샘내, 천하리와 도룡키, 도룡리 그리고 대문령 아래 동네 대모이, 용오리는 과수원촌으로서 해마다 봄이면 살구, 복숭아, 사과, 백꽃으로 온 마을을 분홍색, 백색, 초록색 순으로 3번 변하는 아름다운 고장이다. 일제 때에는 이곳에서 생산되는 과실과 유명한 돌생이, 가재미, 도루모기는 만주로 직수출한 바도 있다. 여름철이면 동대천 변의 샘내 능수버들과 중동리 앞 백양나무, 영모 앞바다 백사장과 솔밭의 아름다움은 더할 나위 없고 샘내의 샘은 한겨울에도 얼지 않고 맑은 약수 놀이터로도 유명하다. 동대천에는 뚝짜개, 모래무지, 버들개, 개, 가재, 민물새우, 칠성고기, 은광이, 연어 등이 서식하고 있다. 서북쪽에 위치한 구절봉은 해발 1007m로서 옛날에는 9개의 사찰이 있어서 구절봉이라 전해오고 있으며 산세가 좋고 산림이 울창하여 대낮에도 호랑이 등 맹수가 출몰하여 인적이 드문 곳이고 또한 봉안에도 있었다. 서남쪽에 위치한 황계산은 8가지 광석이 산출된다 하여 팔보산이라고도 하며 산 중턱에 동굴이 있어서 일설에 의하면 명주시 한탈의 끝에 추를 달아 이 동굴한 우물 속에 들이우면 그 끝이 동해로 흘러나온다고 한다. 용포면은 홍원군 북방에 있는 팔봉을 원봉으로 하여 묘양산, 향파를 기축으로 동북방의 바리봉에서 동남방으로 뻗은 산맥에 연하여 북천군과의 경계를 이루면서 중간에 거두봉을 지나 남갈령, 일명 삼갈령을 거쳐 복미산, 종산을 지나는 선으로 용원면에 닿으면서 남쪽에서 용원면과 경계를 이루었고 묵방산을 거쳐 용화산에 이르러 경운면과 경계를 이루고 다시 서북방향으로 구절봉을 지나 중산령을 거쳐 팔봉에 닿으면서 보현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면의 중심지는 내중리로서 면의 전 지형은 동남에서 서북방으로 길게 뻗은 흡사 감자 모양으로 국내에서 제일 큰 넓이를 차지하여 그 면적은 290제곱킬로미터이다. 읍에서의 거리는 내중리까지 20km이며 23개 리로서 면사무소 소재지는 서포리이다. 금융조합이 있고 경찰관 주재소는 서포리와 내중리 두 곳에 있다. 산수가 수려하며
면민성은 청백하고 개척 정신이 뛰어나서 진취적이며 용맹성이 강하여 의병과 3.1운동의 가담, 반공투쟁 등으로 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하였다. 동대천의 발원지이기도 한 묘양산의 향파산은 역사가 오랜 절로 유명하고 연료문도 4곳에나 서있다. 주민의 거의 전부가 농업으로 노는 적고 밭농사가 많아서 조, 수수, 콩, 감자, 대마 등이 주로 산출된다. 또한 품질이 좋기로 이름나 있으며 과실 중에서도 특히 국광, 홍옥은 당도가 높고 질이 좋아 일본 북해도 농산물 품평회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한 바도 있다. 임산물도 풍부하여 전진, 심포의 명태 건조장용 덕대나무와 명태 코끼기용 칩, 관태용 쌀이나무의 주 공급원이기도 하다. 광석으로는 내중리 형석, 흑연, 중평리 금광 등이 있다. 전설로는 중평리의 아기바위와 내중리의 주시 문중 선산에 일본 침략자들이 산의 연기를 없애려고 철로 혀를 질렀다는 전설의 지형은 실로 오묘하다. 남대천에는 여름이면 소너, 연어, 은어가 많이 오르고 자연으로 형성된 늪과 모래언덕, 나무숲은 많은 남녀들의 철렴, 목욕, 씨름, 햇불놀이들의 놀이터로 유명하다. 을왕면, 둥우산 줄기로부터 6개의 하천이 흘러 서대천으로 유입되며 이 계곡들을 중심으로 농경지가 형성되었다. 지세는 서쪽에 함관령과 서북쪽은 산악, 고산 줄령을 경계로 함주군, 신흥군 등지와 접하고 있으며 군내는 서남쪽에 삼호면, 동쪽에 홍원읍, 북쪽에 보현면을 인접하고 있다. 산자수명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풍수지리학적으로 대단히 좋은 지세를 구비한 지세라고 일컬어왔다. 풍동리로부터 학산리 사이의 서산 노송에는 천연기념물인 철새, 백학, 외가리, 따옥 등이 서식하고 있어 그 경관이 또한 장관이다. 고적으로는 부민동의 고분군, 청계봉 산성, 성령, 석성, 달단동, 이성계 전승기념비 등의 문화재가 산재하고 있어 예전에 어느 부족의 도읍지였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이러한 산악의 정기를 배경으로 면민의 성품은 진취적이며 조화적이어서 많은 항일, 반공투사가 배출되었고 1930년대에는 저명한 강용을 박사 같은 분이 출생하였으며 또한 보현면 방면으로 가는 신장로 확장 공사와 동쪽의 대하천을 열하는 대제방공사로서 자연재해 방지와 용수의 활용으로 농작물의 생산에 혁신적인 개량을 이루게 되었다. 주 농산물은 쌀조, 감자, 수수 등 국내 일반적인 농산물의 대부분이 고루 산출되었다. 체육면에서는 씨름, 근해 등 전통적 생활이 이루어졌고 또한 유교를 바탕으로 하여 예절에 밝았다. 이제부터는 홍원군 출신 주요 이북도민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원군 하면은 가장 유명하신 분이 이제 역도산으로 알려진 김진락 선생을 들 수 있습니다. 1924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63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일본식 당고인 가라테 초비 주특기였고요. 김일 선생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그 열사정을 수여했을 정도로 남한과 북한 그리고 일본에서 모두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역도산이 시비 끝에 20대 야쿠자의 칼을 맞고 세상을 떠난 것은 1963년 12월 15일이다. 1938년 단오절 김신락은 그녀 항락과 함께 한경남도 홍왕본 용원면 고향에서 열린 씨름대회에 출전했다. 14살 위의 형은 우승하고 신락은 3위를 차지했다. 형은 워낙 이름난 씨름꾼이었기 때문에 구경꾼들은 형의 우승을 의뢰 그려려니 하면서도 14살의 김신락이 3위를 차지한 것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구경꾼 틈에는 일본인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신락에게 수모를 권했다. 그러나 김신락은 병든 아버지를 돌봐야 한다는 형의 반대로 일본으로 떠날 수 없었다.
어머니도 신랑을 붙잡아 두기 위해 결혼까지 시켰다. 그러다가 1939년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1940년 초 일본으로 건너가 스모게에 입문했다. 당시 김신랑은 16살인데도 키가 175cm, 몸무게 84kg의 당당한 청년의 모습이었다. 몸집은 더욱 커져 20대에는 키 180cm, 몸무게 110kg으로 성장했다. 역도산 리키도잔으로 이름을 바꾼 그는 1940년 5월 첫 시합을 치른 후 일치월장했다. 스모의 가장 아래급인 조노구치에서 시작해 위급인 조니단, 산단메, 마코시타를 거쳐 1944년 11월 주류로 승급했다. 승률은 70%에서 80%를 넘나들었다. 당시 역도산의 주특기는 상대방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치는 하리테였다. 1949년에는 최고급인 요코즈나와 2등급인 오제키에 이어 3등급인 세키와케에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오제키를 목전에 둔 1950년 8월 25일 새벽 갑자기 스모 선수의 상징인 막의 상투를 자르고 스모계를 떠나는 알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 이유를 두고 일본 사원과의 불화, 스모협회에 대한 불만 등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민족적 차별 때문에 오제키나 요코즈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스모계를 떠났다는 것이 정설이다. 역도사는 공사판 현장 감독을 하던 1951년 2월 일본 호적을 취득하고 이름을 모모타 마스히로로 개명했다. 이후 요코즈나를 꿈꾸며 스모게 복귀를 원했으나 스모게는 돌출 행동으로 자주 눈밖에 나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역도산이 방황하고 있던 1951년 9월 몇 명의 미국 레슬러가 일본을 방문했다. 역도산은 우연히 술집에서 미국인 프로레슬러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프로레슬링 입문을 권유받았다. 역도사는 방일한 미국의 프로레슬러 보비 브란스를 상대로 1951년 10월 28일 국기관에서 데뷔전을 치렀다. 4개월 후에는 본격적인 레슬링 연마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역도산의 소질을 알아본 보비 브란스가 미국에서 프로레슬링을 연마하도록 초청한 것이다. 출발에 앞서 스모의 하리테와 가라테를 접목한 가라테 첩을 개발했다. 스승은 당시 일본 가라테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나카무라 히데오였다. 사실 나카무라는 북한 출신의 한국인으로 본명은 강창수였다. 역도사는 1952년 2월 미국 하와이로 건너가 미국 본토를 오가며 1년 1개월 동안 200여 회의 시합을 치르면서도 5번밖에 지지 않는 놀라운 투혼을 발휘했다. 역도사는 전미 레슬링 협회 NWA로부터 프로레슬링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고 1953년 3월 일본으로 돌아왔다. 그해 7월 레슬링 도장을 개설하고 일본 프로레슬링 협회를 결성했다. 그에 앞서 7월 18일 일본인들끼리 펼치는 일본 최초의 프로레슬링 시합을 주선했다. 역도사는 1953년 10월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다. 세계 최강 루테즈에게 도전하고 거물급 프로레슬러를 일본에 초빙하는 것이 방미 목적이었다. 역도사는 미국에서 챔피언 도전자 결정권을 따내 루테즈에게 도전했으나 43분간의 격투 끝에 결국 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패배를 당했다. 하지만 월드 태그팀 챔피언인 샤프 형제를 일본으로 초청한 것은 큰 수확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역도사는 그 일본에서 영웅으로 부상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브로그에 옮겨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극예술가인 경환 서항석 선생님께서 또 홍원 출신입니다. 이분은 그 한국 연극계의 초석을 다진 테드였고, 이분은 1936년 8월 9일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손기정, 남승용 선수가 1등하고 3등을 차지하자 동아일보 8월 10일자 조간 사면에 손남곤, 양곤 승전사를 실어 감격의 노래로 조선 민중을 격통케 하였는데 그분이 바로 서항석 선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 작가인 강용월 선생이 홍원 출신입니다. 이분은 그 1930년대 미국 문단의 인정을 받은 동양계 문인이었는데요. 좀 불행하게도 그 메카시 선풍에 휩쓸려 가지고 활동이 미국에서 제약이 됐고 말년을 어렵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 펄복, 토마스 울프, 이미르과도 인연이 있었는데요. 2004년에 신동아 제40회 논픽션 고려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김지연 씨의 재미문학과 초당 강용을의 롱아일랜드 변주곡이라는 그런 신동아 기사를 브로그에 옮겨놨습니다. 이분의 말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원 출신으로 항공화단의 거목인 도상봉 선생께서 또 유명하십니다. 이분은 사실주의 서양 화가로서 일선 미술 행정가로도 활약하였습니다. 백자, 라일락을 소재로 한 정물화와 풍경화, 그리고 부드러운 필치 묘사로 유명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탤런트 임동진 선생이 또 홍원 출신입니다. 이분은 그 50대에 그 뇌경색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임사 체험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꿋꿋하게 그 일어나셔가지고 연기자의 길을 걸어오셨는데, 여성동화 2007년 1월에 나왔던 기사를 자세하게 옮겨놨습니다. 또 우리나라 경제학계 1세대인 고승재 박사님께서 한국 경제사와 아시아 근대화 과정을 주로 연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주신문 편집국장을 역임하셨던 소설가 최현식 선생께서 또 홍원군 출신입니다. 그리고 강우교 의사께서 원래 그 덕천군 출신이지만은 1884년 함경남도 홍원군으로 이사해서 한약방을 여시기도 했습니다. 김계숙 서울대 철학과 교수님께서 또 홍원군 출신입니다. 이분은 그 해계를 연구하신 분으로 유명하십니다. 그리고 또 국내 최초의 주겸 발명가인 그 인산 김일훈 선생께서 홍원군 용원면 연흥리 출신이십니다. 또한 그 기독교 연극의 개척자이자 극작가이신 이반 전 숭실대 교수님께서 그 홍원군 출신입니다. 지금 예술의 전당 CJ 토월 극장 무대에 그날의 그 시장민의 삶을 노래한 그날에가 이제 무대에 오르는데요. 이 작품을 쓰신 분이 바로 그 이반 선생이십니다. 여기는 이제 속초로 되어 있지만 원래 실향민이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경남도 홍원군의 이모저모를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